둘, 셋. 할로!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료 MBTI 검사를 했어요. 전에도 MBTI 검사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서 유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뒤로도 질문이 많고 그랬어가지고 이 검사한 거를 이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공유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추측을 받은 다음에 그걸 읽고 나서 공유를 해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에 제 성격에 대한 궁예를 좀 해달라고 올렸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진짜 재밌는 추측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걸 같이 읽어보고 제 MBTI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상반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먼저 이게 웃겼던 얘기였어. 반에서 싸움 나서 다른 반 애들 몰려와서 웅성웅성 구경하면 아 우리 반 빼고 나가라고 할 것 같음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웃겨.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 싸우면 야 우리 반 아니면 다 나가라고 해서 우리 반 아닌데 구경하러 온 사람이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우리 반 아닌데 구경 간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이 사실 좀 단조롭고 지겹잖아요. 근데 이제 싸움 같은 게 나면은 솔직히 좀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구경하러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에서 이제 싸움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반 친구가 저희 반에 와가지고 저희 반 친구랑 이제 싸우는데 다른 반 친구 좀 허세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TV조씨가 도시 이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TV조씨 바닥에서 이래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반 친구가 어쩌라고 입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반 애들이 다 험악한 분위기인데 약간 주변에서 뿌이 약간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입냄새 난데 이러면서 좀 싸움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봤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구경하러 온 친구일 것 같습니다. 고민 상담하면 팩폭 잘해주고 내 일처럼 화내는데 갑자기 재밌는 얘기 해주면서 나 웃길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친구들 연애 상담 같은 거 하면은 약간 팩트로 조금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근데 이제 또 친구도 적나라한 조언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웃기면서도 좀 팩트를 말해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그런 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빨라서 누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아는데 뭔가 모르는 척 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제가 눈치가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눈치가 진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엄청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눈치를 제가 엄청 많이 봐요. 그 사람이 막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친구의 기분이 좀 상한 것 같다거나 이런 건 좀 캐치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별로 신경 안 쓰는 제가 모르는 남이라던가 그때 보고 말 거라던가 아니면 굳이 제가 딱히 친해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럴 때도 있어요. 약간 그 상대방이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저를 매기려고 할 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눈치가 없어서 그 사람이 저를 매기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눈치를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제가 그 사람을 매기게 되는 큰조 씨는 눈치가 엄청 빠르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의도를 잘 간파해요. 친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나중 가서 큰조 씨가 저한테 야 그 사람 그때 너 매기려고 했는데 너가 눈치 못 채가지고 오히려 네가 매긴 것처럼 됐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아 그게 날 매기려고 하는 거였구나 약간 이런 느낌? 화나시면 말 엄청 따발총처럼 따라라라 뱉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 일적인 거라던가 인간관계적으로 가깝지 않고 그런 경우면은 그냥 따다다다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을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해서 싸울 때 할 말을 다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이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말 안 하고 담아두는 것 같아요. 답답해하는 분들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굳이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안 싸우고 넘어갈 수 있는 걸 굳이 내가 얘기해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싸우게 된다고 하면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약간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얘기해가지고 싸움을 만들었을까?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심플할 때 답답해서 본인이 조장할 것 같아요. 왠지 아무따 따라야 할 리더 느낌. 근데 저는 약간 조모임 같은 걸 하면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긴 해요. 근데 그 조장이란 타이틀을 제가 먼저 제가 조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에만 책임을 지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사실 수업에서 조모임 같은 거 하는 거는 딱 책임을 졌을 때 그 책임감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조건 이제 제 책임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제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거는 그냥 책임을 안 맡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막 제가 조장처럼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은데 제가 먼저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나 활동에 있어서는 리더 같은 걸 맡은 적이 몇 번 있긴 해요. 날라리 노는 애 소리 들었는데 사실 모범생이었다던가 뭐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냥 충실한 학생이었고요. 날라리 노는 애 소리도 들은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모범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벽치다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면 마음 확 열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벽 치는 게 그렇게 저는 장벽이 높진 않거든요. 원래 호주에 가기 전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도 진짜 심하고 낯도 진짜 많이 가렸어요. 친구들이 장난으로 저한테 너는 모르는 사람 다 싫어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인간관계를 넓히는 거에 대해도 되게 방어적이고 뭔가 새로운 사람이랑 친해지는 자리를 막 그렇게 즐기지 못했는데 이제 호주에 갔다 오면서 성격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에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스몰톡도 많이 하고 열려있는 태도로 대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고 저도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에서 만난 아주머니랑 대화를 제가 하고 있다던가. 근데 지금은 더 그 장벽이 약간 낮아지고 있다?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았어요. 급식 먹을 때 애들 싫어하는 음식 엄청 코다리 강정, 각종 나물 등등 엄청 좋아할 것 같다. 뭔가 애들은 맛없다고 할 때 이거 왜 맛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일 것 같았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나? 근데 저는 뭐 이런 건 있어요. 친구들이랑 외식 같은 거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이 야 이거 막 여기 좀 맛 별로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맛있는데? 약간 이런 타입이긴 해요 제가. 급식에서 또 그랬는지는 근데 진짜 뭐 옛날이라 나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가는 남자 안 잡고 오는 남자 안 막을 것 같아요. 쏘 쿨한 여자. 연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쉽게 그 관계를 시작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안 막지 않고요. 다 웬만하면 많이 막고 고르고 근데 이것도 연애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다. 슬픈 영화 보기 전에 오늘은 안 온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제일 먼저 우레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슬픈 영화를 보기 전에 오늘은 안 온다라고 호언장담 절대 안 하고요. 왜냐면 제가 오열할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저는 막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도 애기들이 조금만 예쁜 짓 하면 감동받아서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완전 대놓고 너무 슬픈 영화는 좀 안 좋아하기도 해요. 언니 학교에서 킹카였죠? 저도 알아요. 언니가 킹카라는 거. 저는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킹카인 곳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딱히 학교에서 킹카였던 적 없고 그냥 개그맨? 웃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랑 제 친구들 웃기는 거에 진심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쟤보다 더 예쁘잖아 이런 말 들으면 뭐 신경 안 쓰거든요. 뭐 맞아 쟤 예쁘지 약간 이런데 제가 너보다 웃기잖아 이런 말 들으면 약간 버튼 눌려가지고 아닌데 내가 더 웃긴데 약간 이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다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어떻게든 애들을 내가 더 웃겨보겠다 막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뭐 애들끼리 유행어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 저작권 분쟁 진짜 심해요. 저희 그래서 우리 직업 개그맨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맨날 웃기는 걸로 경쟁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니 덕분에 학교 생활 편하게 했을 것 같다. 이건 좀 웃긴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를 시골에서 보내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규모가 작은 학교에 다녔었어요. 저희 언니도 그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제가 1학년 때 3학년이었던 언니 오빠들이 다 저희 언니 친구들의 동생이거나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중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이제 선배 오빠들이 뭐 너가 소나 누나 동생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를 하고 좀 친해진 적이 있긴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학교 생활 뭐 편하게 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다 친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맞죠. 어쨌든 1학년인 애가 이제 선배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언니 때문에 이제 인사도 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뭐 이거 맞다고 해야 되겠죠? 말을 그냥 톡톡 내뱉는데 은은하게 웃길 듯 밤마다 친구에 있었을 것 같아요. 복도에 있는 애들 다 아는 애들이고 그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같은 반 아니었는데도 친구였던 친구들도 많고 밤마다 친구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급식 먹으러 갈 때 안 뛰어가는데 학생이 빽서서 새치기 할 것 같음. 아니에요. 저 진짜 열심히 달려가서 줄 착실히 서가지고 먹었어요. 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 절대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뛰어가다가 패딩이 다 찢어진 적도 있었어요. 문고리에 패딩이 걸려가지고. 근데도 멈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뛰어가는데 그 패딩에서 그 깃털들 있잖아요. 제가 가는 곳을 따라서 깃털이 이렇게 파르르 날리는 거예요. 근데 또 밥 먹으려고 열심히 뛰어갔어요. 교생 선생님이 발표할 사람? 응 그래 아무도 없니? 하고 시무룩해 하며 불쌍해서 한마디 발표해주는 애. 근데 저는 한 번도 교생 선생님이랑 수업해본 적 없어요. 저 약간 그거 받아보는 거 로망이었는데 발표해주는 때가 있긴 한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땐 그랬는데 대학생일 때는 절대 저는 교수님이 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선생님별 말투 잘 따르는 애였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친구들이랑 맨날 선생님 성대모사 했어요. 한문쌤이 있었는데 한문쌤 맨날 하시는 말투가 있어요. 따라해본 지 너무 오래돼갖고 잘 안 됐는데 약간 이런 목소리시거든. 봉알, 함, 입, 꾸! 내 입을 꼬매버리겠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해서 하나도 안 똑같다. 친구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녹슬었냐고 하겠다. 또 저희 교감쌤이 맨날 그 급식실에서 이제 자리가 중간중간 비잖아요. 교감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자리를 안 뛰어앉게 항상 그거를 지켜보면서 애들한테 맨날 최원자! 최원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러면서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누군지 몰라서 안 웃기시죠? 죄송해요. 학교 장기자랑 항상 나가서 춤췄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거의 자리가 있으면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카탈레나를 췄던 시절 사진 보여드릴게요. 뚜롱
제가 레이나였습니다. 선행 봉사 효행상 받아본 적 없다. 이게 약간 근데 웃기지만 슬프지만 팩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상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서 선행 봉사 효행상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사실이네요. 선행을 안 하게 생겼나요? 교실에서 은근 조용했을 것 같다. 친구들이랑 케이팝 얘기만 하는. 케이팝 얘기는 조용히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TV에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애들한테 저 파트가 왜 멋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케이팝 얘기를 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수업, 이건 진짜 공감 갔어. 조용한 수업 시간에 혼자 웃긴 거 생각나서 피식피식 될 것 같은. 이거 진짜 팩트기, 이거 제가 맨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공장에서 일할 때도, 저희 언니도 이거 똑같아요. 공장에서 일을 할 때 혼자서 막 일하면서 웃긴 생각 나서 혼자서 이렇게 피식피식 되고 있어요. 그러다 딱 고개를 들어. 그러면 저쪽에서 저희 언니도 양파 고르면서 지 혼자서 피식피식 웃고 있어. 그러다 언니가 고개를 딱 들어. 그럼 저랑 눈이 마주쳐요. 그럼 우리 둘 다 서로 피식피식 되다 빵 터져요. 이건 진짜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이어서 진짜 신기했어요. 나에 대해 신경 하나도 안 쓸 것 같은데 친구 일에 누구보다 진심일 것 같다. 저는 친구 일에 누구보다 진심인 것도 맞고 신경 하나도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하진 않아요. 내가 너한테 신경 많이 쓰고 있다를 좀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거 연하남을 좋아하지만 첫사랑은 연상일 것 같다. 맞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뚝딱될 것 같음. 이건 진짜 맞아요. 저 약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필사적으로 그 사람한테 관심 없는 척하고 엄청 뚝딱대고 그래서 연애를 지금 아주 못한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면 호거트 교복 맞춰 입고 갈 것 같아요. 이때 교복은 슬리데린 입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 오사카 유니버설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언니랑 둘이서 갔었는데요. 저는 그리핀도르를 좋아해서 그리핀도르 교복을 입었었고 언니가 슬리데린을 입었습니다. 언니 길 잃어버려도 분홍신 한번 불러주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길이야 찾으면 되지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난 길치라서 전 진짜 10년 다닌 길에서도 잃어버리는 길치거든요. 그래서 켄조 씨는 길을 되게 잘 찾아요. 그래서 맨날 켄조 씨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길을 잃었다 이러면 언니가 맨날 주변에 뭐가 보여. 농협에 등을 붙이고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길을 알려주거든요. 은근 꼼꼼해 보여서 자기 물건 잘 챙기게 생겼지만 뭐 잃어버린 후에 얼레벌레 어디 갔지 할 상이에요. 저 꼼꼼해 보이나요? 저 엄청 덜렁거리는 편이에요. 생각을 행동으로 못 옮긴 적이 없을 것 같다. 는 아닙니다. 저는 맨날 12시에 일어난다 이러고 절대 못 일어나고 좀 게을러서 행동으로 못 옮긴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언니 이겨먹는 동생일 것 같아요.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 거의 이겨먹지 못합니다. 저희 언니가 이깁니다. 초딩 때 학교 끝나면 언니 방 가서 언니 나 끝났어 하고 언니 기다렸을 것 같다. 근데 저 언니랑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이 2년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4살 차이잖아요.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언니 나 끝났어 하고. 언니랑 썸 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짱난 고민 상담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썸 타고 있는데 내가 혹시 모를까? 알지 않을까요? 클럽에서 잘 노는 개빡센 언니 포스 내면서 화장실에서 폼 단장하는 중간에 어떤 여성분이 변기 막힌 칸 들어가려고 하면 개 상냥 친절스 말투로 거기 화장실 막혔어요 라고 말해줄 수도. 근데 변기가 막힌 칸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말을 해줘야죠. 화장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눈이 중요하지. 그리고 이외에 MBTI 관련해서는 이제 MFP일 것 같아요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NTP일 것 같아요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MBTI가 무슨 형일지 검사를 제가 며칠 전에 해봤는데요. 검사한 거를 잠깐 보시고 제가 읽었던 추측들이랑 제 실제 성격이 얼마나 다를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진로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MBTI 검사를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공고를 보고 제가 그걸 신청을 했어요. 제가 하는 검사는 어세스타라는 곳에서 하는 M형 검사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협찬 아닙니다. 내돈내산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등록금 내가 냈으니까 내 돈으로 학교가 산 거죠. 내 돈 남산. 내 돈 남산입니다. 이게 유료 검사라서 모든 질문들을 다 공유해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결과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그냥 인터넷에서 할 때는 항상 MBTI는 ENFP형이 나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해요.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인지를 하고 검사를 실시를 해야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맞는 답과 틀린 답은 없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으나 어느 한 문항에 대해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원하거나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선택하지 마시고 평소에 편안하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에 응답하시오. 검사 시작. 하루 정도 어디를 다녀오고 싶을 때 나는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는 편이다. 별 계획 없이 훌쩍 떠나는 편이다. 계획 없이 떠나는 편입니다. 전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전 그냥 그 순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삽니다. 제가 한번 저랑 똑같은 MFP형인 친구랑 베트남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둘 다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당일 아침에 어플을 보면서 오늘 어디 갈지를 정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그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대체로 실제적이고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대 독창적이고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전 독창적이고 창의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 나 실수로 끝을 눌러버렸어. 아, 다행이다. 다시 돌아가고 있으냐. 오, 깜짝아. 10분까지밖에 안 했는데 끝으로 갈 뻔했네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편이다. 난 이런 게 제일 궁금한 게, 이건 다른 사람의 생각이잖아.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 대해서 알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딱 봐도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알겠나요? 저는 제가 그렇게 알아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편이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주말에 끝내야 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할 때 나는 즐겁게 작성하는 편이다. 생각하면 부담스럽다. 생각하면 부담스럽다. 그래도 저는 무조건 다 끝내긴 합니다.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지만 절대 제가 주어진 일을 안 하진 않아요. 무조건 해요. 나에게 더 좋은 칭찬으로 들리는 것은 감정에 솔직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다. 항상 합리적인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다. 감정에 솔직한 사람. 나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편이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시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대체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저는 약간 데드라인이 직전에 와야 팍 할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2부로 넘어갔어요. 2부는 좀 질문의 형태가 바뀌었네요.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선택해달래요. 직접 만들다, 아이디어를 내다. 아이디어 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영상을 만들 때도 저는 편집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내용으로 할지 이런 구상하고 이런 게 훨씬 재미를 느끼거든요. 상상의 세계, 현실의 세계. 둘 다 좋지만 전 제가 상상을 해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가 먼저. 3부로 넘어갑니다. 여러 사람 관계 있을 때 나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편, 소진되는 편, 충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것은 사실을 검토, 사람들의 감정과 의견을 고려, 사람들의 감정과 의견 고려. 일정한 주제가 없는 대화를 지속하려면 나는 오직 나와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과 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가능하다. 근데 나는 내가 관심 분야 안 맞아도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내가 정말 평소에 잘 안 보는 거야. 뭐 게임 얘기를 해. 저는 게임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TV에서 어디서 주워 들은 뭐 막 유명한 사람잖아요. 페이커 얘기하면서 뭐 나 TV에서 이런 거 봤는데 뭐 페이커가 이런 사람이라는데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최대한 그 상대방이 흥미로울 만한 대화 주제를 생각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관심사가 맞지 않아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과 가능하다. 함께 하고 싶은 윗사람은 일관성은 부족하나 인간성이 좋은 사람, 비판적이긴 하나 항상 일관성 있는 사람. 일할 때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 좋아. 끝. 네, 이렇게 검사를 했고 결과가 어제 나왔어요. 사실 저는 약간 이게 유료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하는 MBTI 검사랑 좀 많이 차이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경험했을 걸 토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별다를 바 없어요. 결과도 별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돈을 내고 이제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크게 못 느꼈다. 결과를 읽어드리면 ENFP가 나왔고요. 네, 30이 최고점인데 기준으로 외향 10, 직관형 10, F형 6, 그리고 P형이 24가 나왔어요. 30 중에. 생각보다 저는 제가 확신의 F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F는 그렇게 높게 안 나왔더라고요. MVP형은 인생은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창의적인 모험 세계로 바라본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며 적절한 도움을 주려고 하며 칭찬, 찬사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맞는 것 같아요. 개발해야 될 점, 인내심을 갖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일을 진행할 때 중요한 세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약간 꼼꼼해지라는 거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결과를 읽다 보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MBTI에 대한 질문이 항상 많았는데 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질문 보내주셔서 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